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짧은 추억도 아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2017년 광복절 행사에서는 문성현 씨가 전태일 열사를 위해 만든 노래 그날이 오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쯤 올까요? 그날이 오면이 광장에 울려 퍼졌던 1987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네, 무비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 장준환 감독의 영화 1987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는데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제가 87학번은 아닙니다만 89학번이기 때문에 완전 저희 세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정신을 볼 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더라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근현대사 다룬 영화들은 네. 사실 관객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만 해도 1987이 사실 거리가 좀 먼 사건이라서 그래요? 네. 굉장히 어릴 때라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나중에 이제 머리가 좀 굵어지고 나서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된 아마 그 시대에 살았지만 나는 몰랐던 얘기들인 거고, 최근에는 광주나 뭐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오히려 이쪽 역사는 소외된, 오히려 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네. 그 부분을 이번에 다룬 것 같아요. 네, 썬포인트를 통해서 1987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썬포인트, 호헌철폐 독재 타도. 이거 호헌철폐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거리두기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영상으로만 봤어요.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응? 그때 당시에 이제 87년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된 계기, 이 박종철 열사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가 지금 카피라이트처럼 모두가 뜨거웠던 그 해를 보여주고 싶은 영화이고, 또 저처럼 아직 상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자세히 속사를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극화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말 뜨거웠던 그 해로 이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약간 거리를 두고 좀 차갑고 냉정하게 누르는 톤으로 갈 것인가, 요게 이제 연출자의 태도인 것 같은데 이 영화는 두 가지를 다 써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서스펜스, 스릴러, 누군가 죽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를 따라가는 것처럼 나오다가, 밝혀내야 되니까. 네. 근데 또 장르적인 톤은 누아르 영화 같죠. 김석 배우가 맡은 박처장이라는 인물과 그 패거리 무리들은 사실상 거의 조폭에 가깝잖아요. 조직의 어떤 충성하는 남자들의 세계, 수컷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뭐 그런 누아르 영화의 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연희로 등장하는 김태리 배우가 나올 때는 그때부터 갑자기 또 영화가 써니 같은 느낌으로 80년대를 추억하는 그런 대학가의 영화처럼. 어떤 풍경들을 보여주는 전혀 다른 장르의 클리셰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풍성한 영화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역사를 다룰 때 어떤 시기를 다루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다루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학생들 그리고 제야 세력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고, 한편으로 비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민주항쟁이라는 큰 사건을 과연 이들이 다 도맡아 샜는가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화를 다룰 때 영화의 역할은 저는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를 다 보여줄 수는 없죠. 그리고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특정인의 시점을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한된 어떤 것만 파편적으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의 힘이 워낙 강력해서 그게 전체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렇게 착각될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했던 택시 운전사 같은 경우에 택시 운전사의 시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택시 운전사로 대표되는 서민의 어떤 시각이 그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양한 얼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가장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검사로 나오는 하정 배우라든지 운동권에 있는 여러 인사들, 굉장히 많은 설경구 배우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중요하지 않게 다뤄요. 그냥 n분의 1로 그 시대를 살았던 여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다루기 때문에 다채로운 시선들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밌는 것도 반면에 운동권의 인사들은 그렇게 거의 까묘처럼 쓰고 있는데 이 전체의 중심을 잡고 가는 캐릭터가 있죠. 이 대공처장으로 등장하는 김윤석. 확실한 악역을 하나 주고 나머지 인물들은 약간 배경처럼, 혹은 저는 배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영화에 한해서는 약간 골목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역사를 보면 우리가 흔히 큰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어떤 일을 벌였고 뭐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 쉬운데 사이사이에는 골목길들 풍경이 우리가 기억하는 실제 역사에 가깝기 때문에 영화는 그런 부분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 영화는 꽤 많은 다양한 골목길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처음에 오프닝 나레이션을 할 때 저는 특히 실화 바탕으로 할 때는 어떤 나레이션을 깔고 가는지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보통은 이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짧게 실화임을 강조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꽤 길게 얘기해요.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브로 했지만 어떤 건 픽션이고 이 상상력에 기반한 이 극화를 시킨 겁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구질구질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조심스러운 거죠, 사실. 그렇죠. 조심스럽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 나레이션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87년의 사건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뜨거워져야 마땅한 소재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그 스스로 좀 조심하려고 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지금 좀 차가운 시선으로 누르려고 한다. 그게 동시에 이제 한 영화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오프닝 나레이션부터 해서 이 김태리 배가 나오는 연희 파트까지 의 흐름이 저는 꽤 재밌게 다가왔어요. 두 번째 썬포인트, 지구수호 화이팅. 장준환 감독의 첫 번째 영화가 지구를 지켜라. 두 번째 영화가 화이라서 지구수호 화이팅이라고 내가 이름 붙여봤습니다. 또 다시 언어의 향연으로 돌아오셨네요. 네. 그 장준환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지만 장편 영화는 2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3번째 영화인데 전 이 2편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장준환 감독의 신작이라고 했을 때 일단 기대를 많이 했고요. 봤을 때 그 기대에 미치는,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대단한 영화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서구권에서도 되게 잘 만든 컬트 영화 순위에 들어갈 정도로 큰 족적을 데뷔작에 그렇게까지 인지도와 파급력을 미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장준환 감독 그 한 편 때문에 늘 영화를 꽤 오래 안 만드실 동안에도 신작 나오면 터진다. 그런 사람으로 꼽혔어요. 근데 지금 이 작품까지 포함해서 3편밖에 안 되니까 장준환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나? 라고 새삼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워낙 강력한 임팩트가 있긴 했지만 사실 스타일이라고 하면 3편 정도는 쌓여야 어느 정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작품을 보고 들었던 생각은 장준환이라는 감독의 개성이 의외로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 보고 나면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 스티븐 스필버거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감독들의 연출을 가만 살펴보면 물론 자기만의 형식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되게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우리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한 영화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무조건 스필버그의 인장이야 라고 하는 장면이 사실 거의 없어요. 네. 예를 들면 하다못해 J.J. 에이브람스만 해도 플레이어 효과를 주는 카메라 웍을 쓰면 에이브람스 화면이라고 하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헐리우드에서 몇 안 되는 작가 감독 혹은 되게 클래식한 영역의 정점에 도달해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거의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이 영화는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네. 그 장면에 들인 공들이 놀랄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1987을 보면서 제가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다 아는 문법들, 다 아는 화면들을 쓰는데 그거를 매 장면마다 이렇게까지 힘을 줘서 뭔가 의미화시키고 상징화시키고 카메라 위치까지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벌써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신 건가요? 특별하지 않아서 더 특별한 네. 고급스러운 우아함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장준환 감독이 인물들을 그려내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사실 여러 인물들이 마치 벽화를 그리듯이 부분이 그림이 예쁘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져서 보면 거대한 벽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감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 벽화라는 표현이 정말 정확한 것 같은데 클리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모든 영화는 다 클리세거든요. 장르의 어떤 규칙이나 잘 통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얼만큼 잘 활용하고 그리고 활용을 하되 이게 식상해 보이지 않게 만드냐의 문제인데 장준환 감독은 그런 측면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잘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는 걸 이번 영화를 통해서 증명했고 약간 이렇게 비교하면 미안하지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는 둘 다 조각난 영화긴 하거든요. 조각났다는 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근데 신과 함께는 그 조각조각을 즐기라고 이렇게 펼쳐놓은 영화라고 하면 이 영화는 조각을 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 발 떨어져 보면 거대한 그림이 돼 있는 거죠. 그 그림을 마주할 때 카타르시스 같은 게 제일 마지막 장면 가면 느껴지고 저처럼 87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저절로 이 사건의 연루자가 된 것 같은 심정에 빠지는 것 같아요. 3번째 썬포인트, 유명 배우 특별 단역. 네. 유명 배우 특별. 감독님이 이렇게 외치면서 배우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엄청나게 출연을 하고
어떤 장면들은 카메오가 아닌 것 같기도 한 굉장한 스타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역할들은 분명하고 사실 롤 자체가 작지는 않아요. 네. 근데 너무 유명한 배우를 쓰니까 그 롤로 이게 마치 카메오처럼 활용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계속 소환해서 미안하지만 지난주에 했던 저 신과 함께를 비교하면 신과 함께 그 유명한 배우들이 카메오로 등장하는 느낌은 놀랬지, 신기하지, 재밌지 라는 느낌이라고 하면 이 영화에서 이런 유명 배우들을 카메오로 활용하는 거는 감독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인물들의 드라마 혹은 배우의 어떤 그 이미지에 기대지 않고 그냥 쓱 스쳐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게 되게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도 이만큼 거리를 띄우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설경구 배우가 등장해서 대사도 몇 마디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터트린 연기도 한 번도 안 보여주고 그냥 쓱 지나갈 때 묘한 쾌감 같은 게 있거든요. 배우를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발생하는 효과 중에 하나는 다큐멘터리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등장하시는 김희성 배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중요하게 담담하게 등장을 하시고 고창석 배우나 오달수 배우 역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담백하게 해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카메오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는 그 문성건 씨를 쓴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은 문익환 선생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안기 부장을 맡긴다는 게 감독이 참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 꽤 있어요. 이를테면 우현 배우도 유명한 운동권 출신 배우인데 치안 총괄을 맡아서 제일 악역을 하고 있는 거고 뭐 약간 그 시대를 아는 사람의 농담 같은 설정인 거죠. 이 영화에서 감정적으로 되게 고양시키는 장면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전반부의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조우진 배우가 나오는 네, 맞아. 박정철 군의 삼촌으로 나오죠. 저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제일 전 많이 울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었는데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가 그 유골을 뿌리는 장면 그리고 그 조우진 배우가 했던 삼촌이 그 부검 장면 보는 장면은 와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왜 가지를 못하니라는 대사는 사실 듣는 순간 누구나 뭔가 북받쳐 오를 수밖에 없는 먹먹함이 있는 대사이고 장면이고 그 조우진 배우가 박종철 열사의 시신을 보는 장면이 사실 이 영화가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톤이에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액션과 리액션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이제 실화를 그대로 재현하고 꼼꼼하게 스펙타클하게 보여주는 거는 액션에 해당한 거고 진짜 이렇게 깊은 울림을 남기는 것 중에 하나는 리액션이거든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는 거죠. 이게 전형적으로 박종철 여사가 얼만큼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끔찍하게 죽었나가 아니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삼촌의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 표정이 사실 우리의 심정인 거고 그 표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상황을 읽어낼 수 있게 하거든요. 조우준 배우가 너무 이 장면에서 눈에 띄었던 게 최근에 또 이제 강철비에서도 인상적인 연기를 좋은 펼치고. 연기를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정반대의 연기예요, 거의. 한쪽은 완전 절제하는 거고 한쪽은 다 터트려버리는 건데 이게 가능한 배우구나라는 게 보여서 이 영화를 통해서 혹은 최근에 나온 이 연달아 나온 영화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배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리고 그냥 이 태도가 영화 끝까지 유지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도 담고 있는. 근데 사실 그렇게 됐으면 영화가 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반대편에 있는 캐릭터가 유해진 씨가 맡은 한병용이라는 교도관인데 김태리 씨가 맡은 연희와 사실 이 두 사람이 약간 티격태격하는 삼촌과 조카의 케미가 저는 이 영화의 유쾌한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가 맞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약간 쉼표들을 찍어주죠. 여러 가지로 뭔가 인상적인 게 많았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김인석 씨야 뭐 연기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대단한 배우인 것 같고 그리고 하정우 씨는 딱 하정우 씨가 하는 딱 그런 역할이어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도 다채로운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연기들이 여기 다 섞여 있어가지고 그 연기 보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송경원신 시간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태도에 관해서 감독의 시선과 태도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 장면이 이게 아니었나 싶어서 이 장면을 꼽으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박종철 열사의 화장한 유골을 갖고 떠날 때 약간 첩보작처럼 그렇죠. 기자들 따돌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윤 기자라고 이희준 씨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그거를 몰래 따라가죠. 근데 그 몰래 따라갈 수 있게 차량 번호를 이렇게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보는 씬 쇼트가 전경들 가랑이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서 반쯤 가려진 쇼트를 보고 그거를 이제 전경 방패로 탁 가려요. 그 가려내는 이 차단한다는 행위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모티브인 것 같거든요. 뭐를 보여주고 뭐를 안 보여주고 또 그거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움직임들 그게 이 당시에 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어떤 단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혹은 이 감독이 이 1987이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압축한 쇼트인 것 같아요. 많이 가려진 것들이 있고, 하지만 끝내봐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보려고 하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다 보여주면 이거는 프로파간다처럼 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적절한 타이밍에서 차단을 시키거든요. 차단한다는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싶어서 그 장면을 원신으로 뽑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기대 시간입니다.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오늘은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을 수 있는 대사인데요. 최 검사가 그 윤 기자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보를 슬쩍 흘려주고 나서 그 룸밀러로 이렇게 뒤를 딱 본 다음에 받아쓰기나 잘해 이 새끼야 그러는데 사실 이게 언론이 처했던 현실에 대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전두환 정권이 언론을 얼마나 강압적으로 받아쓰기를 시켰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 있던 기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파헤쳐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이 장면에서 받아쓰기라는 의미를 중첩시키면서 기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측면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전 이 장면이, 이 대사가 그리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네, 다음은 한 줄 평과 별점 시간입니다. 먼저 저의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모아서 1987년에 거대한 벽화를 만들고자 했던 감독의 야심. 전 벽화라는 게 너무 와닿는 표현인 것 같고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사람들도 재미있지만 멀리서 보면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벽화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었습니다. 벽화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제가 써도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의 한 줄 평 생각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송경원 평론가님의 한 줄 평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여러 가지 한 줄 평을 다 얘기하고 싶은데 다 해요, 다 하세요. 오늘 한번 다 해봅시다. 네.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가 선택한 한 줄 평은 끌고 가지 않는데 끌려 들어간다. 네. 이 영화를 볼 때 그냥 솔직한 제 심정.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한 연루자가 아니거든요. 완전 떨어진 세대인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던 얘기들인데 결과만 알고 있는 사건들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도 어느 정도는 톤을 유지하고 있죠. 냉탕과 온통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때 우리 모두 뜨거웠던 그 해를 되게 차갑게 누르고자 하는 시선들이나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내가 다 끌려 들어가서 연루자가 되는 것 같은, 지금 현재의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들이 꽤 많기 때문에 마지막 엔딩 시퀀스의 그 장면을 볼 때는 앞, 뒤 맥락 다 상관없이 감정이 고양되는 게 있더라고요. 보는 내내는 우리가 뜨거웠던 그 해라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뜨거웠던 그 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그래서 끌고 가진 않는데 결국은 내가 끌려 들어가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1987에 대한 별점은 몇 개일까요? 1987에 대한 제 별점은 4개. 다시 한번 평론가로서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는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태도에 대해서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비평을 쓴다고 하면 그 부분을 길게 늘려서 비평을 쓰겠죠.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 그것 빼고는 다 잘 만들었다. 뭐가 단점인지 싶을 만큼 촘촘하게 꼼꼼하게 밀도 있게 잘 만든 영화라서 최근에 후반에 나온 한국 영화들이 다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전반부는 사실 되게 아쉬웠는데 후반부는 꽤 이렇게 기억할 만한 영화들이 많았고, 이 영화는 사실 장준환 감독이 아니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준환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 영화. 작가적인 인장이나 이런 것들 야심을 부리지 않고도 이렇게 밀도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구나. 사실 한국 영화 최근에 되게 위기라고 하고 연말 베스트 같은 거 뽑으면 뽑을 영화 없다고 거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안도감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자, 저희가 연말 베스트입니다. 과연 차트 안에 들 수 있을까요? 4개면 들 수도 있겠네요. 맨체스터 바이 더 시가 3개 반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맞아. 저는 이 영화는 6위에 6위에 장준환 감독이 3번째 영화에서 이런 걸 했다는 게 저는 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한국 영화에서 꼭 필요한 감독 중에 한 명이고, 이 감독님이 어디까지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는지도 증명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한국 영화 중에는 꼭 기억해야 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6위에. 네, 4, 5, 6위가 다 한국 영화네. 네.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사실 약간 꼼수를 부려도 된다면 공동 10위에 이렇게 문라이트와 경합을 벌이는데 너무 거의 비등비등해가지고 같이 공동 10위를 할 정도로 저도 좋았다는 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약간 꼼수를 부려가지고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네, 뭐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 해도 공동 된다면 10위. 사실 하나 더 하고 싶어요. 뭐 어떤? 강철비.
아, 공동 10위 3개를 같이 이렇게 놓고 싶은 올해 한국 영화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들 많았는데 강철비 1987 꼭 봐야 할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위권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들어가요. 아니. 3개. 더 이상 안 올립니다. 네. 한 해도 끝났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준환 감독의 신작 1987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98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만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 시절을 아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재미있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무비성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절 한번 드리고 내려가죠. 네, 인사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 드리자면서. 구독 꼭 해주세요. 이 영상도 보세요.